한여름의 열기를 뚫고 방위성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 오키나와 미군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의지를 정부 책임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高市早苗内閣総理大臣殿、小泉進次郎、有事の際には攻撃対象となり得る軍事力の増強は東アジアの緊張をさらに高める。終戦記念日っていうふうに8月15日を日本で言うことは多いんですけど、反省がないんですよね。戦争をいつでもできるように準備しているようにしか。 올해 자위대 두 곳에 배치된 미사일은 적 방어망을 피해 원거리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이른바 스탠드오프형. 당장 한반도와 중국 일부까지 도달할 수 있기에 일본이 기존의 방어 중심 태세에서 사실상 전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国産スタンドオフミサイルとして初めての部隊配備となります。我が国の抑止力対処力を強化してまいります。 그날 새벽 육중한 소리와 함께 연이어 시가지에 진입한 군용 트럭들. 정부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주민들은 즉각 뛰쳐나와 항의했습니다.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건 마찬가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この場所がずっといっぱいですね。右翼はね、大きなあれでこう回されて。反対でしょうね。多いです。世界もね、戦争ばっかりだから、日本が攻撃されれば一番の目標になるだろう。賛成。やっぱりほら強い人には向かっていかないじゃないですか。そんなことを言う人たちは共産党の人たちだと思う。 시내 한가운데 미사일이 배치된 갱군 주둔지를 활동가와 함께 둘러봤습니다. ここが、今ね自衛隊通りっていう通りなんですけど、自衛隊の記念式典、たくさんの車両がここをパレードします。上にいっぱいアンテナもありますね。電子戦部隊がここに配備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주민들이 더욱 걱정하는 이유는 이 기지가 왕복 2차선 도로를 두고 주거 지역과 마주한다는 점. 더욱이 최근에는 유사시를 대비해 군시설을 대규모로 확충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この半径2キロ以内に保育施設が29、小学校が12、中学校7、これだけたくさんの学校が実はあります。 결국 나선 것은 자발적으로 모인 여성들. 직접 자료를 수집해 일본 군사력 증강이 차근차근 그러나 큰 폭으로 진행돼 왔다는 점을 널리 알고 있습니다. 赤いのは軍事費です。軍事費の青いのは防災費。本当に急激にこの10年間4分の1どころじゃないですね。それはもう本当に腹立ちますね。安倍さんの時も集団的自衛権。 군사력 강화의 맥락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제작진은 전직 자위대 지휘관을 만났습니다. 정보 전문가로서 자민당 정부의 연구 결과를 제공했었다는 이와모토 씨. 安倍元首相と当時の高市議員がちょうど中国が民間の技術が極めて深い関係を持っています。 그는 중국군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앞으로도 군사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心配していらっしゃる方は中国がそういうことをする国なんだ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るからそういうことを起こさせないための防衛力整備っていうことなんだと。 하지만 미일 안보 조약을 근거로 선제 공격에 유리한 미사일의 운용 능력도 갖춰가는 일본. 이제는 정부 고위 인사들의 핵무기 발언까지 공개석상에서 이뤄질 정도입니다. 政府としては米国が核を含むあらゆる種類の能力を用いて日米安全保障条約上の義務を果たすことに全幅の信頼を3文書の改定に向けては年末に向けて検討を進めるところで 결국 다카이치 정부의 선택지는 무엇일지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日本が NPT に入っている以上核を開発して持つということはこれは不可能だと。原子力潜水艦やアメリカの駆逐艦が 日本に寄港するときに核を乗せて入ってくる非核三原則の持ち込ませずの見直しアメリカにとっても対中国の牽制で都合がいい 이전과는 훨씬 다른 속도로 그리고 큰 폭으로 내딛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행보.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는 건 아닌지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PD특파원 전인태였습니다. 네, 일본의 재무장 속도가 무서울 정도인데요. 김재천 교수님, 위기감도 듭니다. 네, 좀 그런 위기감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81년 전이었어요.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가 된 다음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네. 이후 1967년부터 핵무기를 갖지도 만들지도 들여오지도 않겠다는 비핵 3원칙을 국시로 내걸고 계속해서 계승해 왔어요. 역대 총리들은 매년 8월 열리는 원폭 추모식에서 이 원칙을 제고하긴 하고 앞으로도 꼭 지키겠습니다.
춤봉식이었다 이렇게 다짐해 왔습니다. 근데 올해 춤봉식에서는 다카이치의 발언이 조금 묘했어요. 일본이 비핵 3원칙을 견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만 설명하고 앞으로도 유지하겠다 이런 말은 아예 안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일본이 앞으로 핵을 갖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NPT 가입국이어서 핵을 가질 수도 만들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요. 이 3원칙 중에 이 비반입 원칙인데요. 이게 결국 전술핵과 지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일본은 어떤 형태로든 영톤의 핵 반입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카이치 내각이 이 부분을 좀 고쳐서 전술핵을 들여오려고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문충식 교수님, 그럼 일본이 좀 달라지려나요? 네, 그 핵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총선 때만 해도 핵은 보유도 공유도 안 된다는 정치권의 응답이 64%였는데요. 올 2월 총선에서는 이게 50%로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국민 여론은 여전히 59%가 비핵 3원칙 유지를 찬성하고 있어서 이걸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파장이 클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재무장을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의 핵전력 강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는 지금에서도 달았었는데요. 지난달 중국이 핵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올해가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99주년인데 이를 기념한 다큐멘터리에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운용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H-6N 전략폭격기입니다. 그런데 저 밑에 달린 저게 바로 이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지상, 해상, 공중까지 핵 3축 체계를 모두 갖추게 됩니다. 위협적인데요. 근데 이제 게다가 지금 동북아 안보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단 말이죠. 이란 전쟁 때문에 미 항공모함 아브라함 링컨호가 무려 250일 넘게 중동에 배치됐었잖아요. 승조원들이 엄청난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급기야 투신 시도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호는 이제 복귀를 시키고요. 대신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있던 조지 워싱턴호가 중동에 배치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서태평양에 미 항모가 한 척도 없는 전략적 공백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 목요일에는 푸틴이 지금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쿠릴 열도 지역을 처음으로 방문했어요. 테러 제재에 동참 중인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일본은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갈등도 한층 격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참 험악합니다. 오건현 단장님, 안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군비 경쟁에도 지금 불이 붙고 있거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요, 올해 국방 예산이 1조 9,095억 위안에 달해요. 원화 기준으로 약 405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죠. 내년에는 2조 위안을 돌파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질세라 타이완도요. 내년 국방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거든요. 약 45조 원으로 편성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연말 예산 확정까지 내년 방위비가 10조 엔까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중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술핵 경쟁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군비 레이스가 될 수가 있겠죠. 염려되네요. 세계가 마치 냉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만 같아서 걱정입니다.